곧 있을 대선이 되게 또 중요한 또 시기이기도 하고 중요한 또 선거기 때문에 가장 또 용한 분께 찾아가서 저희가 이 대선의 결과를 물어보는 게 맞다 생각이 들어서 오늘 다시 한번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오늘 직접 찾아가서 물어볼 것은 이제 곧 있을 대선의 결과를 한번 여쭤볼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한 것처럼 누구인지 숨기고 이렇게 신점을 요청드리는 시간이 아닌 오늘은 저희가 직접 한번 제가 찾아가서 김문수 후보님과 이재명 후보님 두 분 사주를 다 드리고 누가 더 대통령의 사주에 가까운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한번 들어가서 누구인지 숨기지 않고 제가 카메라만 숨기고 들어가서 이제 곧 있을 대선의 결과가 어떻게 보이시는지 궁금해서 찾아왔다 해서 오픈을 해두고 점사를 봐볼 예정입니다. 오픈을 하는 만큼 더 정확한 점사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일단 카메라는 숨기고 들어가서 판독기를 한번 오늘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주시면 되시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약하셨죠? 네. 네. 오늘 뭐가 궁금해서? 오늘 사실 이런 것도 점사를 보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정말 개인적으로 좀 많이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어차피 점사를 보는 거니까 네. 이제 대선이 곧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제가 누가 좀 더 당선에 이런 것도 좀 아, 요즘 우리나라 온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이제 조기 대선. 네. 앞에 이제 조금 혼란스러운 일이 있다가 보니까 지금 나라가 안정이 되고 누가 이제 되느냐에 따라서 어떤가 궁금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 많이 물어보시려고 전화도 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어요, 있기는. 근데 이렇게 직접 찾아오신 분은 또 처음이야. 그래서 내가 좀 황당해서 웃었는데 네. 그게 궁금하고 본인의 거에 대한 건 궁금한 게 아니다. 네. 지금 뭐 거기서 뭐 지금 얼마 한 2주 남았나? 2주도 채 안 남았죠? 네. 그러다 보니까 궁금해서 오신 것 같은데 일단은 누가 되든 간에 우리나라가 지금 경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요번에 되시는 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 네. 그렇지만 사람은 누구나 다 저를 통하든 아니면 뭐 우리 지금 오신 손님이든 장단점은 다 누구든 다 있어요. 네. 근데 그 장단점에서 장점을 잘 살려서 진짜 우리나라 경제를 좀 얼마만큼 살려주실 분이 되느냐가 지금 이슈한데 네. 사실 후보가 여러분이 지금 등록이 돼 있었잖아. 그러니까 1번이 이재명 대표님이시고 네. 2번이 김문수 대표님, 그다음에 3번은 없는 거로 알고 있고 4번이 이제 이준석 대표님.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이슈화로 쭉 펴져 있는 분은 그 외에 두세 분 더 계시기는 하지만 그분들은 사실상 그 지지율 안에도 들어가지를 못하시는 분이고 이슈화 되시는 분이 이 세 분이란 말이야. 네. 근데 제가 보는 견해는 이준석 위원님은 아직은 젊어서라기보다는 운기 자체나 내가 이 나라를 끌고 나가는 힘이 조금은 부족해요. 제가 보는 견해는 그렇거든. 그렇기 때문에 지지율이 높다라고 저는 보여지지는 않아. 그 양반이. 그래서 된다 안 된다 해서 이분은 또 제외가 되는 거로 보여지고 네. 막강적으로 싸움이 벌어지는 게 제가 볼 때는 이재명님하고 이제 김문수님하고 두 분이 끝까지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의 타이틀을 두고 싸움을 벌린다 이렇게 표현을 해드리고 싶거든. 그랬을 때 보면 이제 두 번째 우리 김문수님, 자 연세도 좀 어느 정도 있는 거로 나와요. 그게 왜 우리 어차피 지금 프로필 다 받아봤잖아. 그러니까 우리도 선거 이제 투표용지 저도 받았거든. 그랬을 때 보면 연세도 어느 정도 있고 이력이나 이런 거를 봤을 때 누구한테 뭐 나쁘게 영향을 끼치거나 이런 거보다는 진짜 어떻게 보면 말 그대로
곧게 이렇게 뻘쳐 나오면서 나의 인생을 잘 펼쳐 나오신 분이거든. 근데 이 양반도 앞에서 보여준 거나 뒤에서 보여주는 거하고 약간은 제가 보는 견해는 좀 틀리게 보여지는 경향이 있단 말이야. 그렇지만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아마 박찰 거예요. 누가 됐든 간에 손을 잡으려고 하고 내가 어떻게든 이 나라를 끌고 간다라고 생각을 하신단 말이야. 근데 제가 보는 견해는 운기 자체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내가 왕의 자리를 오른다라고에 미치는 거는 조금 역부족으로 보여져요, 저는. 운기가. 이 운기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된다라고 사람들을, 이렇게 왜 지지자분들은 보면 욕할 수도 있겠지만, 운기 자체를 보면 조금 미약한 부분이 없잖아 있다 네. 소리가 나오고, 그렇게 되면 지금 한 분 남으셨단 말이야. 그렇죠. 이재명 님이 한 분 남으셨는데, 이분은 그동안에 뭐 여러 가지의 사건 사고도 있었고 말도 많고 탈도 많고 했지만 너무 모진 바람에 꺾였다 일어났다를 반복을 하면서 다져지신 분이다라는 보여지거든. 사실 한간에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분이 되면 안 된다, 또 이렇게 되면 뭐 우리나라는 진짜 뭐 제3 의 뭐가 일어난다, 여러 가지의 말들이 있어요. 근데 경기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어떻게 됐든 이거를 먼저 살리려고 노력을 하시려고 보여진단 말이지. 근데 사실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이 양반도 노력을 했으면 자기도 그 대가를 가져가려고 하는 거잖아. 어느 사람이 그 자리를 깨차고 앉든 간에 다 똑같은 상황이란 말이야. 그렇지만 제가 보는 견해는 일단 운기상으로는 이 양반이 제일 유력하다. 그래서 저는 이분이 당선된다라고 나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 솔직히. 근데 그거는 제 개인적인 소견이지 뭐 정말 그 쉽게 얘기하면 누구한테 내가 뭐 소수를 듣거나 이런 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운기상으로 이 양반의 생년월일, 또 우리 김문수님의 생년월일, 저도 궁금할 거 아니야 솔직히. 그랬을 때 비교를 해본다라고 하게 되면 저는 이재명님이 된다 쪽으로의 한 표, 그렇게 가고 있다. 모든 게 흘러가는 게 전체적으로 등 돌렸던 분들도 지금 다시 이분을 찾아드는 격으로 보여지거든. 근데 김문수님 같은 경우에 하나의 마지막 변수는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 변수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 변수가 제가 볼 땐 이준석 의원님으로 보여져요, 솔직히. 네. 근데 그게 내가 생각했던 대로 따라지지 않는다,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또 뭐가 있느냐, 우리나라가 또 한 번의 고비를 맛보면서 국민의힘이라는 타이틀, 그 당 자체의 신뢰감이 어느 정도 많이 또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젊은 세대들도 거기에 으쌰으쌰 했다가 동조를 했다가 많이 지금 등을 돌리고 있다, 그런 것들이 보여지거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운기 자체도 그렇고 치고 나가는 기운 자체도 그렇고 왕의 자리는 이재명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저도 오늘 찾아온 게 음. 정말 궁금한 거예요. 이게 뭐 개인적인 이런 사람들마다 정치 색깔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떠나서 정말 이 무당이라는 선생님의 눈으로 봤을 때, 정말 운기로만 봤을 때 누구의 운기가 더 좋고 누가 정말 왕이 될지가 그게 궁금해서. 그렇죠. 근데 제가 보는 견해, 그러니까 뭐 기도를 해보든, 저도 이제 투표를 하려면 되는 쪽에 찍어야 되잖아. 네. 그쵸? 안 되는 쪽에 찍을 수는 없단 말이야. 왜, 더군다나 우리 요 앞전에 또 그런 일도 있었고,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뭐 투표에 큰 관심은 없었어요. 그렇지만 이번에는 어떻게든 경기를 좀 살려봐야 되겠다. 서민들이 너무 많이 힘들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번에는 진짜 우리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해주실 분을 해야 되는데, 사실 솔직히 내가 솔직히 얘기를 한다면 이재명님이 됐던 김문수님이 됐던 이준석님이 됐던 누가 돼도 우리나라가 한 번에 뭐 좋아지거나 뭐가 이렇게 뭐 판이 바뀌거나 이런 거는 좀 어려워요. 솔직히 너무 지금 바닥을 치고 있거든. 경기 자체든 뭐 진짜 뭐 수출입을 하시는 뭐 그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느끼겠지만 관세다 뭐다 여러 가지 부딪히는 면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네. 경기 자체는 지금 완전히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누가 처음에 냈다 해서 첫 숟가락에 배는 안 불러. 그렇지만 이거를 어떻게든 고비를 헤쳐나가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누가 되든 간에 좀 어느 정도 시간은 줘야 돼. 그렇지만 제가 보는 견해,
김문수님이 되던 이재명님이 되던 이준석님이 되던 누가 되든 간에 올보다 내년이 나는 더 힘들다고 보여지거든. 왜냐면 그것들을 다 정리정돈을 하고 다시 시작을 하려면 가도화라는 게 생겨요. 가부화라는 게 생기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헤쳐나갈지를 모른단 말이야. 네. 그 시간을 조금 인내하고 기다리다가 보면 어떤 결과물들은 나올 수는 있지만 그렇지 않았을 때는 사실 새로 바뀌었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 똑같은 상황은 벌어지거든. 제가 볼 땐. 그렇지만 이 세 분의 운기 싸움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운기가 지금 가장 강하신 분이 네. 이재명님이다. 그러면은 제가 또 궁금한 게 네. 이런 유튜브 보면은 운세나 이런 것들 많이 찍잖아요, 선생님. 네네네. 근데 그 김문수 후보님도 이재명 후보님도 둘 다 같은 토끼띠더라고요. 근데 제가 받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둘 다 그런 삼재인데 응. 둘 다 그러면은 뭐 유튜브에 나오는 사람은 안 좋은 삼재인데 응. 두 분이 왜 갈리는 건가요? 자, 그게 뭐냐면, 자, 일단 이재명님 같은 경우에는 개묘토끼고, 응? 우리 김문수님 같은 경우에는 신묘토끼란 말이야. 그러니까 사실 토끼띠 기운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우리가 이제 왜 복삼재다라고 표현은 안 해요. 그렇지만 그 와중에도 개묘토끼 같은 경우에는 삼재가 들어왔다라고 해도 운이 받쳐주고 그 전에 내가 모진 그 고뇌를 다 겪고 왔기 때문에 올해 이제 모든 걸 다 털고 다시 시작하라는 운기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 김문수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묘토끼라 그랬잖아. 이 신묘토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마지막의 기운이거든. 응? 그러니까 운기 대운 자체에 있어서 마지막의 기운인데 네. 그게 열어질 때 삼재하고 같이 열어질 때 보면 조금 운기 자체가 확 치고 들었다라기보다는 머물면서 천천히 들어오고 있는 격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 양반 같은 경우는 내가 뭔가 잡으려고 할 때 잡히지가 않고 자꾸 가까이 와서 놓치는 격이 돼버리는 거고 우리 이재명님 같은 경우에 63 그 뭐랄까 개묘토끼 같은 경우에는 같은 토끼띠라고 해도 내가 들어오는 삼재에 운하고 같이 맞물렸고 내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 기운들이 가득하다는 얘기지. 꽉 찼다는 얘기지. 그렇기 때문에 같은 토끼띠여도 조금 호불호는 갈려요. 그러면 같은 토끼띠가 아닌 다른 띠들도 똑같아. 띠는 12, 그러니까 왜 12년에 한 번씩 다 똑같잖아. 그러면 같은 띠에 있는 사람들이 다 똑같이 가지는 않거든요. 삼재여도. 네. 어떤 분은 삼재여도 운이 같이 들어오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똑같은 토끼띠여도 악삼재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토끼띠뿐만이 아니라 돼지띠도 그렇고 양띠도 그래. 삼재는 다 똑같아요. 그래서 삼재여도 운이 받쳐서 들어오시는 분들은 좋게 들어와서 내가 나의 거를 성취를 하지만 그렇지 못하신 분들은 들어올 때부터 힘든 거야. 그 차이가 있고. 차이가 있다면 그런 차이가 있거든. 그래서 지금 이재명님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김문수님하고 어떻게 12살에 띠동갑을 가지고 있고 내가 그런 것들을 치고 나가는 기운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운기 자체는 같은 띠에 같은 뭐랄까 삼재가 들어왔다라고 해도 들어오는 삼재에 운이 맞춰서 들어오신 게 이재명님이시고. 그러면 선생님 또 궁금한 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점점 이 지지율이 좁혀지고 있잖아요. 네, 좁혀지고 있죠. 그러면은 정말 대선 며칠 안 남았을 때는 이게 대선 또 더 많이 좁혀질 텐데 결과는 그러면 어떻게 비등비등하게 나올 것 같나요? 결과면에 있어서는 오차 범위 내에 있을 수는 있다라는 그렇게 보여지거든. 그래서 김문수님도 조금 아깝다 소리는 나오는 게 뭐 아까 얘기했지만 처음에 이준석님은 아예 이번에는 조금 도달을 하질 못하고 그분이 변수가 될 수는 있겠지만 마음이 지금 굳건하게 있고 한 번에 왜 배신 아닌 배신 당에 대한 이런 것들을 겪었기 때문에 두 번은 안 당한다 쪽으로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게 좀 쉽지 않다 나는 그렇게 여론적으로 보여지거든. 그러면 김문수님도 어떻게 보면 어떤 지역 우리나라는 지역 특성이 되게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전라도권, 뭐 경상권 이런데 등 돌렸던 분들도 다시 표심이 바뀌어지는 거로 보여지거든. 공약 자체나 뭐 예를 들어 뭐 그 흔히 얘기하면 TV 토론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도 그렇고 이건 아니야라고 말은 하는데 흘러가는 분위기나 흘러가는 누를 본다면 한쪽으로 지금 몰려가고 있는 듯한 것들이 보이거든요.
그리고 옛말에 있잖아. 왕은 하늘에서 점지해 준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뭐 하늘에서 점지해 주신 분이 되시겠지만, 내가 틀렸을 수도 있겠지만, 내 할머니가 공소를 잘못 내려주실 수도 있겠지만, 보여진 건 그렇게 보여줬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재명 님이 조금 더 강하게 나오고, 이번에는 제가 보는 견해에 있어서는 변수는 없다. 변수는 없다. 알겠어. 그러면은 지금 또 다른 걱정되는 부분들이 이재명 후보님이 지금 또 재판이 남아 있잖아요. 대선 이후에. 그것 때문에 또 뭐 자리에서 내려올 수도 있다 말다 막 이런 또 말도 많은데, 그게 뭐 그거는 쉽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일단 우리나라의 대통령으로 이제 왜 국민 투표에 의해서 당선이 되셨다. 재판이 남아 있고 그 재판이 어떻게 결과가 흘러갈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그 재판이 당선이 되면 그거를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또 부어지기 때문에 건드리지는 못할 거다라는 거로 판단이 보여지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거로 인해서 다시 또 우리가 할 수는 없는 거잖아. 그쵸? 그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분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모든 거를 다 자기가 떠안고 간다. 그렇게 보여지거든. 걱정을 안 해요. 나는 그런 쪽으로는 크게 걱정이 안 되고, 왜냐면 이게 정치판에 대한 싸움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 같은 무당들도 이런 얘기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힘들어. 사실 그렇거든. 근데 전체 기운으로 봤을 때는 지금 한쪽으로 지금 몰려지는 기운이 더 강하게 있고, 김문수 님도 거기 못지않게 지금 잘 쫓아오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시대적인 흐름이나 여러 가지 그 조건을 봤을 때는 악조건 속에 그래도 열심히 잘 헤쳐나가고 있는 분이시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분도 뭐 아니다라고 말씀은 드리기는 했지만, 운기 싸움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전체적인 기운에 있어서는 이쪽이 더 확실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만약에 저도 틀릴 수 있어요. 제가 신이 아니고 제자이기 때문에 메시지 잘못 알아들으면. 그렇지만 확고하게 제가 보여진 거는 이재명이라는 글자를 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알겠습니다. 궁금증이 많이 덕분에 풀렸습니다. 다음에는 선생님 그럼 진짜로 뭐 다음 찾아뵐 때는 제 거 궁금한 거 있어요? 그래요. 요번에는 어쩔 수 없어. 대선 앞두고 젊은 친구분들이 그런 거를 많이 하고, 또 어르신들이 전화로 또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그걸 일일이 다 대답을 해드릴 수가 없어서 제가 중재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엔 이런 거 안 갖고 오시기를.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점사비는 제가 저번에 예약할 때 네네. 알겠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이게 확실한 거는 이렇게 오픈을 해두고 보니까 좀 훨씬 더 디테일하게 점사가 나오는 것 같네요. 일단은 촬영인 거는 들키진 않은 것 같아요. 들키진 않은 것 같고, 말씀해 주시는 거는 좀 종합을 해보자면은, 지금 촬영하는 날짜는 일단은 5월 21일입니다. 5월 21일이어서 아직 뭐 이준석 후보님이 어떻게 되는 거치가 나오진 않은 상황인데,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는 이준석 후보님이 변수를 가지고 있지만 그게 결국에는 김문수 후보님이 원하는 그림으로 가진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님 운기가 더 좋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님이 당선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또 저희가 검증을 직접 한 진짜 무당분께서 말씀해 주신 거기 때문에 또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또 대선 이후에 한번 저희가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신 걸 또 감사하고, 또 자세히 또 궁금하신 분들이나 본인 점사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소개해드린 우리 선생님 한번 또 찾아와서 점사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